지하철 타고 다니는 집안이!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고급 레스토랑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딸 서연의 원피스를 적셨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죠. 상대 어머니 박선영은 승리한 듯 비웃었고 옆에 선 예비사위 이도희는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지하철이 뭐가 어때서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묵묵히 그 모욕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이자 재계 서열 3위 모두가 고개 숙이는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다음 순간 그는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어째 이런 자리에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하철을 타고 온 평범한 아버지로만 보였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딸 서연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평소처럼 면도를 하고 15년 전 맞춘 정장을 꺼내 입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그 정장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옷이었습니다. 소매를 끼우며 문득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서연이 제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28살 우리 딸은 오늘 유난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꼭 어릴 적 아내를 닮았습니다. 그래, 다 됐다. 너는? 응. 근데 아빠, 오늘 지하철 타고 가도 괜찮아? 서연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강남역 근처라 지하철이 오히려 편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평생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이라고 특별할 이유가 없었죠. 왜 안 되겠어? 지하철이 제일 빠르잖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윤이도 이해해 줄 거야. 이도윤. 딸의 약혼자이자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그 청년을 저는 2번 만나봤습니다. 번번이 약속 시간에 늦었고 식사 중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서연이 좋아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게 마련이니까요. 아침 9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죠. 평일 아침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은 맑게 갠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서연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문득 25년 전을 떠올렸죠. 갓 태어난 서연을 안고 이 길을 걸었던 날 아내는 제 팔짱을 끼고 연신 딸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죠? 그럼, 당연하지. 그때의 아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서연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 아, 아니다. 그냥 서연이 제 팔짱을 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죠. 딸이 이렇게 제 팔을 잡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다 컸고 이제 곧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자 익숙한 지하 공간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했죠.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빼곡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사람 진짜 많다. 주말에 오면 한산한데 말이야. 2분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갔고 저와 서연도 그 물결에 몸을 맡겼죠. 다행히 손잡이를 잡을 자리는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묘한 안정감이 듭니다. 누구도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고 저 역시 그저 평범한 직장인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회사에서는 회장이라 불리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출근하는 아저씨입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긴장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아빠 떨려. 괜찮아. 잘 될 거야. 도윤이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면 좋겠어. 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착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지만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죠. 대학도 스스로 장학금 받아가며 나왔고 지금은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합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인파에 섞여 밖으로 나왔죠. 강남역 지하 통로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거리는 차들로 가득했죠. 서연이 핸드폰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기 저 건물이야. 7층 레스토랑.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예약 확인을 했고 우리를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대 측에서 곧 도착하신답니다. 직원이 물과 메뉴판을 놓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손을 꼭 쥔 채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죠. 창밖으로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늦어서 죄송해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 이도윤의 어머니였죠. 화려한 명품 정장에 손목엔 반짝이는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강준호, 이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죠. 아이고,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차가 막혀서 늦으신 건 아니죠? 자리에 앉자마자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제 대답에 박선영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지하철이요? 박선영의 목소리 톤이 살짝 변했습니다. 옆에 앉은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요즘은 이동 수단도 라이프 스타일이죠. 하.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하철을 타는 사람과 차를 모는 사람을 구분 짓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연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환경을 생각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요. 서연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요? 참 기특하네요. 우리 도윤이는 운전을 좋아해서
매일 차로 출근한답니다. 외제차라 유지비가 만만치 않지만 뭐 좋아하는 걸 어쩌겠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이도윤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서둘러 자리에 앉으며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져서요. 괜찮아, 아들. 우리도 방금 왔어. 박선영이 아들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이도윤은 서연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 눈빛을 보냈지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선영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윤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혼수 준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딸아이와 상의해서 필요한 만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박선영은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저희 쪽으로 돌렸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요즘 강남에서 결혼하는 집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한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혼수 품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해외 명품 가방, 모피 코트,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 하나하나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죠. 과하다니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요? 우리 도윤이 친구들 결혼할 때 다들 이 정도는 받았어요. 어떤 집은 차까지 해줬다니까요. 강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들이 창피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죠. 강남에서 전세 하나쯤은 기본 아니겠어요? 전세. 강남 전세라면 최소 10억은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박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죠. 서연이 불안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대답에 박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윤 사장님이 그 정도 안목은 있으실 줄 알았어요. 서연 씨 아버지시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답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박선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어디로 할 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피로연은 몇 명 정도 부를 건지, 모든 게 이미 정해진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단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우리 쪽에서도 준비할 거니까 서로 맞춰야죠. 예단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모피 맞춤이 기본이에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아주 좋은 걸로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요. 얼마나 하는데요? 2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야 약과죠. 2천만 원. 서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박선영을 바라봤죠. 부인. 네. 혹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질문에 박선영이 잠시 당황한 듯 강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강준호가 대신 대답했죠. 아, 그게 도윤이한테 들었는데 자영업 하신다고. 맞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업종이신지? 무역업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죠.
아, 무역.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겠어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박선영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오늘 자리에 안 나오셨네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혼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언제요? 5년 전에요. 박선영은 딱히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어머니 없이 잘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감싸주었죠. 그래도 역시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런 혼수 준비 같은 것도 좀 더 신경 쓰셨을 텐데 말이에요. 박선영의 말에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딸 혼수 챙겨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좀 서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래.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서연 씨. 박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끼리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윤이가 변호사잖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판사, 검사, 대기업 임원들. 그런 분들이 결혼식에 오시는데 우리가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이도윤이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듣지 않았죠. 내가 잘못된 말했어? 사실이잖아. 우리 도윤이 친구들 봐. 다들 좋은 집안 자녀들이랑 결혼했어. 근데 우리 도윤이만 혼자.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죠. 박선영을 제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죠. 부인, 제 딸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라니요?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라고요? 네. 강남에서 결혼하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저는 박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딸은 돈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돈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박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뭘로 평가를 받죠? 사랑? 하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윤 사장님.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도윤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박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강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윤 사장님, 오해 마세요. 우리가 서연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아들한테 걸맞는 배필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게 부모돌이 아니겠어요? 걸맞는 배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죠.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부인, 그리고 사장님. 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영의 눈이 커졌고 강준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뭐라고요? 제 딸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혼순이 예단이니 하는 것들로 줄 세우기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서연아, 일어나자. 잠깐만요, 윤 사장님. 강준호가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큰 잘못이요? 저는 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딸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들먹이며 모욕한 게 작은 일입니까? 지하철 탄다고 은근히 깔봤던 게 예의였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났죠. 도윤아. 박선영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죠. 도윤아, 뭐해? 잡아야지. 미안해, 서연아. 이도윤의 사과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프라이빗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레스토랑 로비로 향했죠. 직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우리를 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쫓아온 거죠. 로비에서 박선영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견례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 어떡해요? 비켜주세요. 비키긴요. 당신들이 먼저 사과해야죠. 사과요? 저희가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하철 탄 게 잘못이에요? 엄마 없이 자란 게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들 기준에 맞춰 살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당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해가 지금. 박선영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의 뺨을 때리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저는 재빠르게 박선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손 놔요. 당장. 먼저 손을 내리시죠. 우리의 실랑이를 본 강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봐. 강준호가 박선영을 말렸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고 박선영은 화가 난 얼굴로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박선영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생수병이었죠.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서연에게 끼얹었습니다. 으악! 차가운 물이 서연의 원피스를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한테 눈독 들여? 주제 파악 좀 해. 어머니. 뒤늦게 이도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박선영을 말리지도 서연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아, 너도 봤지? 이런 집안이야. 아버지는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고 딸은 버릇도 없고 이런 애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서연은 물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괜찮니?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과 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죠. 아빠 가자.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선영의 비웃음 소리가 뒤에서 들렸죠. 꼴 좋다.
지하철이나 실컷 타고 다녀. 로비를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죠.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응? 나 정말 바보 같지? 아니야. 도윤이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끝까지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 그냥 편한 상대였던 거야. 자기 부모님 말씀에 토달지 않는 순한 여자. 서연아, 미안해, 아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제 가슴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울지 않기를 바랐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서연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눈물이었죠. 어릴 적 넘어져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렇게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저는 그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집에 가자. 지하철 타고. 서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였지만 개의치 않았죠.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우리 지하철 타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지? 당연하지. 맞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감싸주었죠. 지하철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연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떠난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죠. 급히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잘 부탁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회사 일을 대부분 비서에게 맡기고 서연과의 시간을 늘렸죠.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아빠,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배고프지? 뭐 먹을까? 아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꺼내고 돼지고기를 준비했죠. 칼질을 하는 동안 서연이 식탁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아빠, 응, 오늘 일 후회 안 해? 왜 후회를 해? 나 때문에 아빠가 창피당했잖아. 저는 칼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전부야. 돈 많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너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지. 그리고 말이야. 저는 다시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불쌍하더라. 돈으로밖에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니까. 아빠는 정말 멋있어.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밥을 퍼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죠. 역시 아빠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래, 많이 먹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었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도윤이야? 응, 받아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핸드폰 너머로 이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행복하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었죠. 뭐래? 사과한대요. 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 근데 그래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양쪽 집안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결혼하면 힘들 거라고.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자기 어머니 편이네요. 사과는 무슨,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남자였구나. 네, 이제 알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 그날 저녁 서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이 몇 통 와 있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보낸 거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안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며 내일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강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강준호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졌죠. 검색창에 이름을 쳐봤습니다. 강준호 대표,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였더군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비서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준호 대표 회사 구조만 확인해줘. 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아내가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지켜봐줘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이라도 해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강준호 회사의 재무구조, 주요 거래처,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강준호 회사는 우리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이 많았죠. 원자재 공급은 우리 계열사에서 받고 있었고 금융 지원도 우리와 친분 있는 은행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시행사도 우리 협력사였죠. 과장님, 네, 회장님. 강준호 대표 회사 건 조용히 정리해 주세요. 어느 수준까지 하면 될까요?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 쪽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새로운 계약은 보류하고 기존 거래는 만료 시 재계약 검토 단계로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금융권 쪽에도 은근히 신호를 보내주세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무너뜨리는 것보다 조용히 발밑을 빼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죠. 아빠 나왔어. 일찍 왔네. 응. 오늘 일 빨리 끝나서. 아빠,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삼겹살 구워 먹을래? 좋지. 저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식탁에 전기 그릴을 올려놓고 있었죠. 아빠, 고기 꺼내줄래? 알았어.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내고 상추며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그릴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렸죠.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서연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죠. 아빠, 나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무슨 일로? 내가 만든 광고 시안이 클라이언트한테 통과됐대. 팀장님이 엄청 좋아하셨어. 우리 딸 잘했네. 히히, 그치? 서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틀 전 물을 뒤집어 쓰고 울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서연아. 응? 너 괜찮은 거 맞지? 뭐가? 도윤이 일 말이야. 서연이 잠시 고기를 뒤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아빠. 솔직히 처음엔 많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된 일 같아요. 그래. 네.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 사람은 절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한 여자친구였던 거죠. 서연이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담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물 뒤집어 썼을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이 돼주지 않았어요. 항상 방관자였죠. 맞아.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혼자 싸워야 했을 거예요. 시댁에서 뭐라 해도 남편은 가만히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한 줄 몰랐네. 저는 서연이 건네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아빠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 그랬지. 우리는 한참 동안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동료 이야기, 요즘 하고 싶은 일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강준호 대표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계열사 구매팀장한테 연락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다음 분기 원자재 계약건으로 미팅을 요청했다는데 구매팀장이 일정이 안 맞는다며 보류했습니다. 그래. 다른 건?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대출 연장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끌고 있고요. 시행사 쪽에서도 차기 프로젝트 입찰 관련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아빠, 누구한테 전화 왔어? 응, 회사 일. 아빠도 힘들지? 은퇴하고 싶지 않아? 서연의 물음에 저는 웃었습니다. 가끔은 그래. 근데 아직은 일하는 게 좋더라. 아빠 회사 진짜 큰 거 맞지? 뭐, 그럭저럭.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제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고 있었죠. 사실 테리몰딩스는 국내 1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지만 굳이 딸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빠, 나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 부산? 며칠이나? 이틀. 목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올 거야. 혼자? 아니, 팀장님이랑 같이.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서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서연을 안고 찍은 사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설 수 있을 만큼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죠. 운전기사 이 씨가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응, 봤어. 오전 10시에 이사회 있고 오후 2시에 협력사 대표들과 미팅 있습니다. 알았어. 차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테리몰딩스 본사였죠. 저는 차에서 내려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40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커피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보고서입니다. 김 과장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파일을 펼쳤죠. 강준호 회사의 최근 동향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은행 쪽 반응은 대출 연장건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신용등급 재평가를 진행한다고요. 시행사는 차기 프로젝트 입찰 자격 요건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강준호 회사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재 공급은 우리 계열사에서 단가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기존보다 20% 인상된 가격이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적당히 압박하되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향했죠.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협력사 대표 5명이 참석했죠. 올해 실적이 좋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 인사에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한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강준호 대표 아십니까? 강준호? 네, 건설사 하시는 분인데 최근 우리 업계에서 소문이 돌더군요. 무슨 소문? 갑자기 여기저기서 거절당하고 있다고요. 금융권에서도 차갑게 대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말했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괜한 말씀드렸네요. 아닙니다. 미팅을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서연이 다니는 회사 건물도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가 해주는 된장찌개요.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죠. 우와, 아빠 최고. 어서 씻고 와.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 동료들과의 에피소드.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땠어? 나 그냥 평범했지. 회사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익숙하니까. 서연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가끔 궁금해. 뭐가? 아빠 회사가 정확히 얼마나 큰지. 아빠는 항상 작은 회사라고만 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한 건 아니야. 그저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는 거지. 그래도 궁금한데.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알았어.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연이 부산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해. 응. 서연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은 썰렁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죠. 오후쯤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강준호 대표가 우리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뭐? 직접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사장님. 앉으시죠.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김 과장이 차를 내오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죠. 최근 회사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이상하게도 거래처마다 거절당하고 은행에서도 냉랭하게 대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윤 사장님이 이 업계에 아는 분이 계신가 해서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준호는 초조하게 제 반응을 살폈죠. 강 대표님. 네, 말씀하십시오. 사업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게 바로 사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사람을 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 더욱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하철 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강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함부로 꺼내도 되는 줄 아셨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 아내가. 부인 탓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강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죠. 강준호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딸에게 물을 끼얹고 모욕을 준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제 아내가. 또 부인 탓입니까? 강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무너지면 사업도 무너집니다. 윤 사장님, 돌아가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강준호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창가로 갔죠. 멀리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강준호 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동정심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죠. 계속 진행해. 네, 회장님.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부산이야. 응, 잘 도착했어? 응, 호텔 진짜 좋아. 바다뷰야. 그래, 사진 보내줘. 알았어. 근데 아빠, 저녁 먹었어? 아직? 이따 먹으려고. 혼자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어. 알았지? 알았어. 사랑해, 아빠.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죠. 다음 날 금요일 서연이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쯤 집에 도착했죠. 아빠, 나왔어.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해 죽겠어. 서연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 건넸죠. 미팅은 어땠어? 완전 성공. 클라이언트가 우리 제안 마음에 들어했대. 잘했네. 근데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도윤이네 아버지 회사가 요즘 힘들대. 갑자기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나 뭐라나.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보네. 우연의 일치겠지? 설마 아빠랑 관련 있을 리 없고. 당연하지. 내가 그럴 힘이 어디 있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아빠는 작은 회사 사장님인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해. 타이밍이 딱 우리 상견례에 깨진 후잖아.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우연도 많고. 맞아.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치킨. 치킨? 좋지. 저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고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죠. 아빠, 응? 나 요즘 생각했는데 말이야. 뭘? 도윤이랑 헤어진 게 정말 잘된 일 같아. 서연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처음엔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평생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현명한 판단이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강준호 대표 회사가 어제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래. 네. 은행에서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시행사에서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협력사들도 줄줄이 손을 떼고 있고요. 알겠어. 그리고 박선영 여사가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회장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윤도현 회장님이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보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곧 조용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보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선영 여사께서 로비에 오셨습니다. 그래.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10분 후 박선영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죠. 앉으시죠. 박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말씀하세요. 제발, 제발 우리 남편 회사 좀 살려주세요. 박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서연 씨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겁니까? 제발요, 회장님. 우리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옆에서 지켜만 보셨죠. 부인이 제 딸에게 물을 끼얹을 때도, 모욕을 줄 때도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방관도 죄입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네. 저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눈에서 반짝였죠.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빛이 꺼졌습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부인의 사과로도 치유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라니요?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부인께서도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부인도 현실을 마주하실 시간입니다. 회장님, 박선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죠. 그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돌아가시죠. 박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딸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준호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박선영은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도윤도 로펌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서연은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공원이었죠. 아빠,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9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죠. 아빠, 응?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당분간 연애 안 할래. 서연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그래. 응.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시간을 좀 투자하고. 좋은 생각이야. 도윤이 만나면서 느낀 건데 난 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상대방 맞추는 데만 급급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나를 알고 싶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훌륭한 결심이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 아빠 말이 맞아.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아빠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야. 아빠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도윤이랑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겠지. 다행히 그러지 않았잖아. 응,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를 도왔죠. 아빠, 양파 썰까? 그래, 부탁해. 서연이 도마 위에서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기를 양념에 재웠죠. 아빠, 응? 나 다음 달에 승진한대.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 팀장님이 내 실력을 인정해 주셨대. 우리 딸 잘했네. 히히, 그치? 서연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김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강준호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회사 부도 관련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 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뉴스에서 강준호의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우연히 TV를 켜다가 봤죠. 이거 도윤이 아빠 아니야? 화면 속 강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영 부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잠시 화면을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안 됐다. 그래. 응.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면 좀 안쓰럽긴 해.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자업자득이기도 하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 아빠,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럼 짜장면. 저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고 우리는 함께 짜장면을 먹었죠. 아빠, 응? 나 행복해.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응. 아빠랑 이렇게 짜장면 먹으면서 TV 보는 게 너무 행복해. 나도 그래.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시간 못 가졌을 거야. 주말마다 시댁 가야 했을 테니까. 그랬겠지. 진짜 잘 됐어. 도윤이랑 안 한 게.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아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자? 아직?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서연이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일 많아? 아니, 거의 다 했어. 그럼 이제 그만하고 쉬어. 주말인데. 알았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죠. 아빠,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연이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방으로 돌아갔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도윤 변호사가 회장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도윤이? 네.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 오늘 오후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좋아. 오후 4시에 잡아줘.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이도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앉으세요.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도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서연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비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서연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저는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군요. 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오신 겁니까?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회장님께라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지른 일, 그리고 제가 방관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도윤을 바라만 봤죠. 이 변호사, 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네,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당신의 사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겪는 일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저 사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죠. 당신 부모님은 그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이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섰죠. 회장님, 뭡니까? 서연이한테 행복하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직접 하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군요. 이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죠. 아빠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아직.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뭐 먹을까? 아빠가 해주는 김치볶음밥.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햄, 계란을 꺼냈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뭔데?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제안서를 냈는데 완전 엉망이었거든. 근데 팀장님이 화내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 좋은 팀장님이시네. 응.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서연이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 같아. 맞는 말이야. 도윤이네 부모님은 그걸 몰랐던 거야. 사람을 대할 때 돈으로만 평가했으니까.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두 그릇에 담아 식탁으로 가져갔죠.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죠. 역시 아빠 솜씨. 많이 먹어.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이 회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대화, 앞으로의 계획.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거창한 복수도
화려한 승리도 아닌 그저 딸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내년에 유학 가려고. 유학?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응,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6개월 동안 미국 본사에서 연수받는 프로그램이래. 그래, 좋은 기회네. 근데 아빠 혼자 두고 가기가 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정말? 그럼. 내 미래를 위한 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넌 정말 최고야. 언제 가는데? 3월쯤? 아직 확정은 안 됐어. 그럼 그때까지 실컷 아빠 밥 먹어도. 당연하지.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아내 사진을 꺼냈죠. 여보, 우리 딸 유학 간대요. 잘 크긴 컸네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보낼게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니까 든든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강준호 대표 회사가 완전히 청산됐습니다. 그렇군. 박선영 여사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도윤 변호사도 작은 법무법인으로 이직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조치하실 게 없으시면 이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승리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상처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됩니다. 한 달 후 서연의 승진 파티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죠.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딸의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버님이시죠?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연이가 아버님 자랑 많이 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래요. 과찬이십니다. 서연이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죠? 응, 최고야.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즐거웠어? 응, 좋았어. 내 동료들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아빠, 응? 나 행복해. 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래, 그러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났죠. 아빠, 차 한잔 할래? 그래, 좋지. 서연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죠. 잠시 후 서연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야. 아빠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너도 잘했어. 스스로 일어섰잖아.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여보,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달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아빠 자? 아니, 아직. 그럼 나도 좀 더 있을래.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온 그날, 모욕을 당했던 그날, 물을 뒤집었었던 그날.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온한 일상과 서로를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